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오늘은 비트토렌트의 반감기 소식과 비트코인의 온체인 분석 데이터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카이아 테스트넷 소식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비트토렌트입니다.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트토렌트는 2004년에 설립이 되었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분산형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업스트림 트래픽의 22% 그리고 다운스트림 트래픽의 3%를 차지할 만큼 많은 활성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토렌트의 코인 가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재가 비트토렌트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트토렌트 팀은 비트토렌트의 파일 시스템인 BTFS의 반감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반감기를 진행하는 목적은 비트토렌트의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팀은 밝혔는데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감기의 일정을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오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 스토리지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150억 비트토렌트에서 75억 비트토렌트로 절반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BTT인 비트토렌트가 나오고 BTFS라는 용어가 같이 나와서 혼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BTFS는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P2P 전송을 활용하는 탈중앙화된 파일 저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BTFS는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토렌트 코인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TFS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는 여러 노드에 분산된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서 파일의 보안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파일 전송과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비트토렌트 체인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BTFS는 600만 개 이상의 채굴자와 800만 개 이상의 노드를 보유하고 있고 노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을 비트토렌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BTFS 메인넷이 출시가 된 이후 보상으로만 무려 25조 개 이상의 비트토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토렌트의 총 유통량이 990조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 정도의 물량을 BTFS를 통해서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TFS의 반감기 로드맵을 살펴보면 2년마다 반감기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인 2024년이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BTFS가 반감기를 설정한 이유는 채굴자의 노드 운영을 최적화하고 낭비를 없애서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트토렌트의 최근 차트를 보면 1년간 103%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의 최근에 있었던 급격한 상승은 디핀 테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스토리지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토렌트 생태계의 긍정적인 성장과 함께 코인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홀더분들께서는 반감기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9,800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어제 급하게 내려앉아 현재는 9,500만 원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억 돌파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이 차갑게 내려앉은 이유는 금요일에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5월 달에 27.2만 명으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장 예상치인 18.2만 명을 크게 상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고용 지표가 크게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았고 그 결과 투자 시장은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5월달 지표가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아직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지표가 나왔고 이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연기될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하락이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의 자료를 보면 금리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17%가 낮아진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68%에서 39%까지 낮아지며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의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CB가 0.25%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투자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곳인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하락할지에 대한 예측도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자료는 글래스노드에서 공개한 비트코인의 누적 주소수입니다. 비트코인 누적 주소수는 비트코인이 이동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주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실된 코인들을 감안해서 7년 이상 동안 움직임이 없는 주소는 제외해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3월 그리고 4월까지 비트코인의 누적 주소수가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다가 4월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소수가 감소될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장기 홀더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매도를 신규 유입자들이 받아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주소수가 증가되는 이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장기 홀더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4월에만 11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축적이 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누적 주소수의 급증은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표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립토컨트의 주기용 대표의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서머캡 레티오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머캡 레티오란 지금까지 채굴된 모든 비트코인의 누적 가치로 네트워크에 대한 총 투자 비용을 나타냅니다. 서머캡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머캡 레티오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서머캡으로 나눠서 계산된 값을 말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서머캡 레티오가 그림과 같이 피크를 찍게 되면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머캡 레티오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부는 올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직 진정한 불장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서머캡 레티오가 피크점을 찍을 당시 그때가 진정한 불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현재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코인은 카이아입니다. 과거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카이아는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통합되어서 만들어진 체인입니다. 카이아 통합의 목적은 클레이튼과 핀시아 두 생태계를 결합해서 글로벌 웹3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계열이고 핀시아는 네이버 계열로서 국내 대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카카오와 라인의 사용자 유저 수는 2.5억만 명으로 굉장히 많고 카카오는 현재 쉬운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슈퍼 앱으로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은 한국과 일본, 인도 등에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해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 재단의 메인넷 머지는 두 대기업의 만남인데다가 국내와 해외 사용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카이아가 1.0 버전의 테스트넷인 카이로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넷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3일 10시 13분에 진행이 될 예정으로 기존 클레이튼의 바오밥 테스트넷이 카이로스 테스트넷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카이아 체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카이아 토큰은 카이아의 네이티브 토큰이자 가스비 지불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블록마다 밸리데이터와 에코시스템 펀드에게 보상으로 분배가 될 예정이고 노드 운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밸리데이터들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카이아를 스테이킹해서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카이아 체인은 트랜잭션 급행 수수료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는데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급행 수수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일부를 토큰을 소각하는 데 사용이 돼서 토큰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토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레이튼의 차트를 보면 일주일간 10%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카이아가 정상적으로 테스트넷에 런칭이 되면 메인넷까지도 조만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와 카카오의 생태계는 카이아에 있어서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하락 중인 클레이튼의 가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클레이튼과 핀시아 홀더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인엑스 거래소의 경우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하실 수 있고 또한 거래소 신규 가입 시 다양한 이벤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의 더보기란을 통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 진행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